안녕하세요. 네, 위주법사입니다. 오늘은 그 새벽 시간이 넘어가서 5일차가 됐네요. 벌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것처럼 여기 UML을 한번 달아본다고 했죠. 네, UML이 뭐냐고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통합 모델링 언어다, 랭귀지다. 그래서 객체 지향을 할 때 초반에 설계를 하거나 생각을 정리를 하거나 그 빡센 어로우로 그런 것도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 국내 표준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같이 쓰는 모델링 언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UML 중에서도 지금 저희 코린이들하고 법사하고 하는 지금 절차 단계 수준에 맞는 그때 필요한 거 딱 세 개만 다뤄볼게요. 세 개. 그래서 첫 번째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 다이어그램.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클래스 다이어그램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림판은 안 쓰고 이 스타일 UM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5.0.2 이렇게 작지만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러니까 얘는 커머셜 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료 버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가 어떤 업체에 팔리면서 유료 버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 배경 화면이 검었고 버전이 5점대가 아니고 2점 몇이에요. 그걸 까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 거 무료 버전을 깔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스타 UML을 처음 깔고 보면은 이렇게 이게 참 작아서 큰일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유스 케이스 모델 할 수 있는 거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거 디자인 할 수 있는 거 임플리먼트 모델 그러니까 구현단 그 디플로이먼트 모델 이거는 어떤 서버라든가 물리적인 장비 배치단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총 5단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 스타 UML은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저희는 그런 거 무시하고 일단 디자인 모델 쪽에서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해야 되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영역을 키고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쪽에 우리가 쓸 다이어그램이 중요한 거죠. 이쪽 보시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 있어요. 이거 딱 열어요. 그럼 뭔가 뜨죠? 이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프로그램 만든 애들이 그냥 박아놓은 거라서 일단 무시하시고요. 일단 저희 그때 그 학생 클래스 있죠? 그거 한번 UML로 클래스 다이어그램화 해볼게요. 자, C 스튜던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어떤 거? 요거 클래스 다이어그램 맞죠?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하나가 이게 줄이 3개가 있죠. 이거는 클래스 명을 쓰는 곳이에요. 맨 위에는 클래스 명 그리고 이 밑에는 요 밑에 어트리뷰트 속성이 뭐라고 했죠? 제가 멤버 변수 맞죠? 근데 변수가 뭐 있었을까요? 아까 그때 C 스튜던트의 변수는 id가 있었죠. 근데 id의 형식은 뭐였죠? 학번에 정수형 맞죠?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요? 네임 그렇죠. 네임은 무슨 형? 문자열 형 스트링 또 어드레스 있었죠? 어드레스 있었죠? 이것도 문자열이었죠? 스트링 맞죠? 그리고 또 에이지 있었네. 에이지 이거는 인트
그리고 enrollment status는 뭐였죠? 이거는 재직 학생의 상태, 졸업이냐 뭐냐 그거였죠? 그리고 또 포지션이 있었네요. 포지션은 그 학생의 1번 학생이냐 학생회장이냐 그 직책이죠. 둘, 넷, 여섯. 하나가 또 뭐 있었을까요? 네임, 어드레스, 에이지, 학년이 있었네요. 그레드 맞죠? int 이렇게 딱 이게 첫 번째 줄은 클래스 명을 쓰는 곳이고요. 두 번째 줄은 멤버 변수, 속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속성 변수. 그럼 세 번째 줄은 자, 세 번째 줄 가볼까요? 오퍼레이션 원으로 되어 있네. 오퍼레이션은 뭘까요? 연산자. 메소드 멤버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럼 그때 뭐 있었죠? get total info 있었죠. 맞죠? 매개 변수는 없고요. 그리고 반환형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때 문자열 줬었잖아요. 스트링 맞죠?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제 볼까요? 이걸로 갖고 뭘 표현했었죠? 스튜던트를 표현했었죠? 그래서 id 네임은 여기 위로 갔네요. 맞죠? 옛날 거로 네임도 있었고 포지션 있고 그레이드 있고 enrollment status 있고 맞죠? 그리고 메소드는 이런 애들을 생략했고요. 좀 특별한 메소드 get total info 근데 반환값은 string 여기서는 콜론을 찍고 요거는 얘네 이 형식 이 변수의 형식 정수형이야 문자열이야 아니면 다른 클래스야 그걸 쓰는 거고요. 밑에 이 메소드 영역에서는 콜론 뒤에는 반환형을 써주는 거예요. 반환형. 그러면은 얘 파라미터는 어디서 써주나요? 이거는 여기 만약 파라미터가 있다면 뭐 int, n, 뭐 grade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얘는 인적값이 없죠. 파라미터가.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옛날 버전이잖아요. 저희가 상속을 안 받았을 때 버전 맞죠? 근데 지금 얘를 보면 C person이란 클래스를 C 스튜던트가 상속을 받죠. 그러면 똑같이 C person을 만들어 볼게요. person을 만들고 맞죠? 그리고 얘가 뭐다? 속성은 name 스트링이었죠. 그리고 age가 있고 int 또 뭐 있을까요? 어드레스 스트링 맞죠? 그리고 나서 얘는 name은 없고 스트링 없애고 age를 없애고 맞죠? 그럼 그건 어디서 갖고 오냐? 어디서 갖고 오죠? 그쵸? 얘를 상속을 받는다. 근데 제가 저번에 그림판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어떤 그 정해진 표시가 있어요. 그게 UML에서 정해준 거예요. 상속을 받을 때는 화살표를 세모로 해주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한테 화살표를 향하도록 이렇게 부모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generalization 이게 일반화 상속 그래서 이렇게 맞죠? 학생은 사람을 상속받아서 사용한다 이 의미예요. 이게 UML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죠? 세모에 짝대기를 긋고 학생은 사람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맞죠? 됐죠?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거 하나 끝났네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렇다면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은 뭘까요? 객체하고 클래스 차이점인지 아시죠? 뭐죠? 클래스는 어떤 설계 도면, 붕어빵 틀, 어떤 개념을 클래스화해서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묶어놓은 것. 객체는 그걸 new라는 명령을 통해서 메모리에 올려서 실제 쓰려고 실체화한 녀석. 붕어빵 틀은 클래스, 붕어빵은 객체. 여기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 프로그램에서 객체는 어디 있을까요? 스튜던트 0,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 여기도 객체 다이어그램이니까 스튜던트 0 맞죠? 객체가 몇 개죠? 스튜던트 1 맞죠? 이렇게 또 하나 해볼까요? 스튜던트 2 맞죠? 그러면은 이 코드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맞죠? 똑같잖아요? 0 있고 1 있고 2 있고 근데 얘는 객체잖아요. 객체 다이어그램은 네모박스에 객체명 써주고요. 객체명이라면 변수 써주고 그냥 밑에 언더라인 거주면 돼요. 맞죠? 이게 객체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의 변수 그리고 메소드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표시해 주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리고 객체 다이어그램은 객체가 메모리와 인스턴스화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클래스랑 관계를 맺고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사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더 많이 쓰죠. 왜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뭐다?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언어, 방법론이기 때문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상당히 많이 쓰고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표기법이 꽤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 표기법 이게 뭐죠? 상속받다 맞죠? 상속받는다 라는 표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까지 했고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해볼게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근데 여기 보시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클래스가 필요한데 여기도 보시면 저희 예전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클래스예요. 얘도 메인으로 찍어주는. 그럼 얘도 클래스니까 클래스를 써볼까요? 자, 프로그램 클래스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럼 메소드는 뭐죠? 얘 괄호 있네 이렇게. 메소드 형식이죠? 프로그램의 멤버 함수 메소드. 그럼 메소드는 어디다 쓴다? 두 번째 칸에다. 그래서 뭐라고요? 메인이고요. 얘는 인자값이 있네요. 스트링에 args 이렇게 받고 그리고 반환값은 없네요. void 반환값이 없다. 맞죠? 그렇죠? 그럼 이 프로그램하고 C 스튜던트하고 무슨 관계냐? 그것도 UML로 그릴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C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new를 해서 넣어주고 있죠. 넣어주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만 맞죠?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만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한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C 스튜던트를 디펜던시 관계, 의존 관계에 있다. 이건 뭐냐면 의존 관계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C 스튜던트를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어떤 멤버 메소드 안에서 new를 통해서만 이 안에서만 쓰거나 아니면 이 스튜던트가 이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통해서 쓰거나 그러면 이걸 의존 관계라고 해요. 의존 관계, 디펜던시 관계라고. 그래서 화살표를 이제 의존 당하는, 그러니까 의존하는 애는 프로그램이고 의존 당하는 애 쪽으로 보내고 선은 점선으로, 이게 의존 관계다. 이 선이 뜨면 아, 얘는 어떤 특정 메소드 안에서 쓰거나 아니면 인저를 받아서 쓰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갈 수 있죠. 이 관계에서. 맞죠? 근데 이 코드까지 보면 더 확실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주는 도구인 거죠. 모델을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이 모델이라고 하면 그 모델을 좀 더 그림단, 윗단에서 코드를 안 보고도 좀 넓게 보고 싶다. 높은 단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서 코드를 보면 좀 더 수월하고 이해도가 상승하겠죠. 그게 UML의 사용 목적이에요. 그리고 코드 짜기 전에 설계를 좀 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이렇게 화살표도 거보고 저렇게도 거보고 이 화살표도 써보고 저 화살표도 써보고, 코드 하기 전에 검증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델링 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하는 게 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UML 통합 모델링 언어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은 이 밑에서 잠깐 보고 넘어갔고, 요거는 별로 저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이제 객체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녀석이잖아요. 실제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동작을 분석하고 싶어. 그럼 객체들끼리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때 쓰는 게 객체 다이어그램이에요. 맞죠?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냐면 어떤 클래스하고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이 클래스가 이 클래스에 어떤 걸 호출해, 어떤 순서를 어떻게 호출해, 그 호출 관계를 보는 거예요. 시퀀스가 순서 다이어그램. 네? 다른 말로는 이 함수를 얘가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엔 어떤 걸 해.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불러. 이렇게 시퀀스하게 따라가면서 함수 호출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고 벼있죠. 자, 보세요. 아까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끄집어 볼게요. 이거 작죠? 200% 해주고, 프로그램 여기 있죠. 프로그램 하나 있고,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하나 있고. 근데 프로그램은 아까 메인이 있었죠. 메인에서 스튜던트를 뉴를 하죠. 맞죠? 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튜던트를 뉴를 하려면 메소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생성자를 만들자. 생성자. C 뭐냐면 요거요. 요거 하나 여기다 모델링 해볼게요. 똑같이 스튜던트, 그리고 없고 얘는 뭐 생성자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로 와서 시퀀스 와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잠깐만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C# 그 엔진에 의해서 메인은 실행돼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럼 자동으로 메인이 시작되고요. 이 메인 안에서 생성자를 호출하죠. C 스튜던트의 생성자를, 맞죠? 생성자 호출되죠? 자, 볼게요. 생성자를 호출한다. 뭐를
여기 시스턴트 생성자를 호출하죠. 네. 그러면 호출하면 뭘 주죠? 얘가 뭘 리턴 받죠? 자, 보세요. 뭘 리턴 받을까요? 리턴 어떤 걸 리턴 받을까요? 스튜던트 객체를 리턴 받겠죠. 맞죠? 여기 리턴 받잖아요. 맞죠? 그럼 이 객체를 통해서 이제 뭘 호출하죠? 이 메인 안에서 get total info를 호출하는데 호출하고 나서 또 뭘 리턴 받을 수 있죠? get total info는 뭘 받죠? 스트링을 받잖아요. 맞죠? 스트링을. 근데 저 스트링의 정보는 뭐다? 자, 리턴하죠? 뭘 주죠? 학생에 대한 종합 정보 문자열을 주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이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시퀀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도 프로그램하고 C 스튜던트 클래스하고 그 메소드 간 호출 순서와 어떤 걸 호출하는지 어떤 걸 리턴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모델링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순차적으로. 맞죠? 순서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1번 프로그램은 C# 엔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메인을 찾아서 실행해주고 메인은 2번 C 스튜던트 생성자를 호출해서 스튜던트 생성자를 가져오고 맞죠? 이것처럼. 그리고 그게 3번이었고요. 4번은 어떤 그 객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뭐냐? 학생에 대한 종합 정보 문자를 콘솔에 찍는 거죠. 4번 메인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메인 메소드 안에서 C 스튜던트의 get total info 메소드를 호출해서 학생에 대한 종합 정보 문자열을 받아서 이제 찍는다. 화면에 이런 식의 흐름을 모델링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드를 보면 따로따로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참 힘들죠. 단번에 파악하기가. 근데 얘를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약간 걸리죠. 근데 이걸 계속 보고 얘를 알면 딱 보고 일단 프로그램하고 C 스튜던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네. 일단 알잖아요. 맞죠?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화살표 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메인에서 C 스튜던트를 뉴하네. 그래서 디펜던시 관계구나. 디펜던시 맞죠? 어떤 메소드 안에서 쓰거나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쓰면 디펜던시니까. 근데 메소드 안에서 뉴를 해서 쓰잖아요. 맞죠? 메소드 안에서만 이 메소드 이 박스 안에서만 디펜던시 맞구나. 그리고 객체를 받아서 get total info를 메소드를 수행해서 값을 받아와서 이제 뿌려주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이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어떤 거? 시퀀스 다이어그램. 맞죠?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객체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 세 개를 초반에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쓸 거예요. 그렇다고 이 StarUML이라는 프로그램을 의존해서 쓰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UML이 다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잘 하기 위해선 이런 UML 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데서 비슷한 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그것도 벤치마킹 좀 어떻게 만들어 분석을 해야 되고 아니면 회사 갔더니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짠 거.
그걸 새로 짜야 돼.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기능을 써야 돼. 그럼 걔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고 UML만 고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 이제 소통 방송에서는 초반에 잡을 때 자연스럽게 UML을 그릴 거거든요. 그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UML 이 지금 방송을 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실제로 썼잖아요. 이게 스타일 UML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표기법만 맞추면 되죠. 맞죠? 근데 이렇게 선은 안 걷죠. 제가 맞죠? 선은 안 걷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죠. 항상 제가 편한 대로 전달만 되면 돼요. UML은 어떤 공식 석상이나 뭐 자기가 논문을 써야 돼.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야 돼. 그러면 UML을 쓰는 게 맞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런 제가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맞죠? UML을 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UML을 쓸지 아니면 프리스타일로 박스 앤 어로를 할지. 근데 중요한 개념을 전달할 때는 빼먹지 않고 이렇게 좀 소통이 될 수 있게 알려드릴 수 있게 쓰고 있잖아요. UML을 그렇게 쓰시면 돼.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꼭 UML을 써야 돼. UML로 표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UML을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일단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이 세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나중에 만약에 이 방송이 좀 오래 가서 제가 설계까지 잡아드리면 그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때는 뭐 로보티닉스 다이어그램, 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뭐 포함 관계, 무슨 확장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클래스에 집중하고 있고 객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함수 호출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어떤 거? 클래스, 객체, 시퀀스. 근데 객체 다이어그램은 제가 잘 안 짚어드렸는데 나중에 가끔씩 쓸 거니까 그때 또 한번 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 저희 법사 TV 위주법사 TV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업로드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빨리빨리 보시고 빨리빨리 익히시고 이제 빨리 코린이가 코소년이 되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보시고 저희 채널 보시고 도움됐다 그러면 뭐 구독, 좋아요, 뭐 알림까지는 안 바라는데 알림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방송을 오래 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코린이 여러분들. 그럼 오늘 방송은 주제는 이거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